열심히 일해서 재산 늘리면 나중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 1도 못 받아요. 재산 한 푼 없어야 나라에서 공짜연금도 주고 먹여 살려줍니다. 부부가 기초연금 6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국민연금 넣나요? 국민연금 20년 넣고 100만 원 받는 거랑 내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연금 64만 원 받는 거랑 어떤 게 낫겠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요즘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르신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2024년 현재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초연금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지급하고 있는 복지제도인데요. 2024년 현재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일 어버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대통령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했고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에서는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기 내의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새 2번이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천명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4만 원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인데요. 국민연금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만 원 미만 14.9%, 21만 원에서 40만 원 43.5%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중 매달 40만 원 미만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58.4%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면 부부 감액 20%를 적용하더라도 부부 합계 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 감액까지 폐지된다면 부부 합계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할까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째,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하라.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차별하나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못 받고 세금 적게 낸 사람만 받는다니 이게 공정합니까?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이 중 70%만 기초연금을 받고 탈락한 30%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연금액을 20에서 25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공평한 연금 정책이 아니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폐지하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도 불만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이른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인데요. 은퇴생활자는 한 푼이 아쉬운데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국민연금은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고 의무 가입이다 보니 어르신들 모두 할 말이 산더미처럼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약 40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달 7만 원 정도씩을 감액당하고 있지만
향후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과 감액되는 금액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과 주택연금, 기초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 국민연금의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도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이 50만 2,20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 33만 4,810원의 50%인 16만 7,4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발된 상황 속에서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과의 통합까지도 연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럽의 복지 선진국의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